네,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5만 호 신규 공급, 택지 공급에 대한 뉴스가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공급에 대한 이 우려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하는 이 5만 호에 달하는 공급을 통해서 가격 안정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들이 대부분 개발 제한 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었지만 신규 택지로 공급이 되면서 이 주변의 땅값들을 이제 또 자극시킬 우려가 좀 없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 수도권 5만 호 공급 보도 자료하고요. 또 여러분 흥미 가질 만한 게 이번에 발표되는 구역 중 한 곳에 경매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2만 호 포함 수도권 신규 택지 5만 호 발표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11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km 이내 지역 4곳에 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의 서리풀지구 2만 호 선정했습니다. 여기 이따가 잠시 후에 소개드리겠지만 양재하고 불과 차로 한 10분 정도 이내 거리에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요. 개발 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 0.9만 호, 의왕 오전 왕곡 1.4만 호, 군부대가 입지해서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하던 의정부 용현 0.7만 호, 이렇게 3개 지구 3만 호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서리풀지구 2만 호하고 경기도 3곳에 3만 호 이렇게 총 5만 호 공급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핫한 곳이 바로 여기죠. 서리풀지구가 되겠죠. 서울 서리풀지구 인근에 신분당선 있죠. 청계산 입구역 그리고 GTX-C 양재역 그래서 철도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입지인 곳입니다. 그리고 또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분당 내곡 도시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와도 접근성이 매우 편리한 곳에 있고요.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해서 첨단산업 주거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서리풀지구가 상당히 강남 접근성이 있어서 매우 좋은 입지 알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이와 같은 신규 택지 공급에 따라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이제 공직자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토부 사업제한자 전 직원 그리고 업무 관련자 직계 좀비소까지 소유 현황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H 직원 1명이 후보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 보시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구 및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 있죠. 그래서 일정 면적 초과 취득 시 유용 면적을 명시 관할 시구청장의 사전 허가 필요해서 일정 면적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당연히 이제 지구 내 토지는 주민등 의견 청취 공고 후 즉시 개발 행위 제한이 시행이 되죠. 그래서 뭐 신축으로 건물을 짓거나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걸 수용을 통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막 건물 짓고 막 무슨 공작물 설치하고 토지 형질 변경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게 북쪽으로 의정부 용현 여기 306 이제 의정부 보충대 군부대 있던 자리였죠. 그리고 고양 대곡역 여기 그리고 강남과 가까운 서초구 원지 우면 여기 서리풀지구 의왕 오전 왕곡 이렇게 총 4개 지구에 5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거죠. 이렇게 이제 지도도 나오는데 사실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 이것만으로 이제 어디가 개발된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양재 IC고 신분당선 청계선 입구역이죠. 여기는 이미 이전에 개발됐던 이게 내곡동, 신원동 아파트 구역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아마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재하고는 차로 한 10분 정도 이내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 환경도 매우 뛰어나죠. 예, 강남 접근성도 좋고. 네, 바로 이번에 발표된 서리풀 지구 중 원지동에 경매 물건 나온 게 있나 검색을 해보니까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집어는 비공개 처리했는데 감정가 1억 4,600에
현재 최저가 1억 1,734만 8천 원인데 이 토지가 그 해당 그 서리풀 지구 택지 개발 안에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전화로 문의를 하니까 서초구청에서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직접 서초구청 도시계획과를 저희가 찾아가서 해당 경매물건이 이 서리풀 지구 안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했더니 포함이 되더라고요. 네. 입찰은 12월 5일이고요. 토지 면적은 165제곱미터입니다. 금액이 뭐 이렇게 비싸진 않죠. 근데 감정평가서 보시면 이게 토지 한 필지 전체 매각이 아니고 지분 매각입니다. 3081분의 165. 네, 요 지분이고요. 네, 토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적도상으로는 맹지고요. 현황은 이렇게 감정평가서에 사진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해당 토지는 보시는 것처럼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사실 여기 원지동 신원동 일대가 다 예전부터 개발 제한 구역이었죠. 그리고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입니다. 원래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농지법 제8조 규정이 적용된다. 농지증 제출이 필요한 농지다 이런 겁니다. 물건명세에서 보시면은요.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 불허 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 신청 보증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한다. 그래서 매각 그 허가 결정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를 제출하지 못해서 매각 불허가 되면 보증은 반환해주지 않는다 이거죠. 매각 허가 결정은 낙찰 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매각 결정. 예. 요 안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자, 그러면 농취증은 신청하면 발급을 며칠 만에 받을 수 있으며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농취증은 어떤 방식으로 발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4조 국가 등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1항을 적용할 때 그 당사자 한쪽 양쪽이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항 보시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1조 토지거래 허가를 적용하지 않는데 2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돼 있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없이도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좀 다른 부분이죠. 허가를 받지는 않지만 농취증은 발급받아야 됩니다. 자, 농취증에 관한 농지법 제8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발급돼 있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그리고 읍장, 면장에게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죠. 발급받아야 한다. 시구 읍면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부 식품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농지증을 신청하면 간단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발급을 해주는데 농지 투기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청할 때에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훨씬 까다롭겠죠. 사항 보시면 농취증 발급 신청한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7일 이내에 발급이 되니까 낙찰받고 일주일 후인 매각 허가 결정까지 농취증 발급을 받아서 제출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걸리는 겁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3항 보시면요.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 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 구역에 있는 농지 취득하려는 자. 허가 구역 안에서 농지 취득하려면 농지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의 대상은 농취증 발급이 14일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경매는 매각으로부터 매각 결정까지 여기가 일주일 걸리죠. 이때까지 농취증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경매로 나온 농지는 이게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14일 걸리니까 이때 농취증을 제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각이 불허가 되면 보증 반환받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리 신청해야죠. 사전 신청. 사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를 받아보고 심의에서 농취증 발급이 되면 그때 입찰을 들어가야죠. 네, 근데 제가 서초구청에 문의해보니까 그 서초구 농지 심의가 매일 있거나 뭐 자주 있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매월 2회 심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4일 그리고 12월 2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일은 이거 안 되잖아요. 여기 12월 5일이니까 매각 결정이 12월 12일이니까 이때 신청하면은 아슬아슬해요. 이게 아마 이 매각 결정까지 이거는 발급을 안 되니까 요때까지 미리 신청해놔야죠. 그러면 14일에서 최대 14일이니까 늦어도 11월 28일에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이때 결과 나오니까 이때 결과 보고서 입찰을 진행을 하셔야겠죠. 사전 신청 방법은 서초구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정부24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농취증을 미리 신청을 해서 발급이 됐을 때 입찰을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요 경매 물건이 지분 매각이잖아요. 그래서 지분 매각인 경우에는 지분 매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니까 요걸 제출해야 되고 이제 요걸 낙찰받았을 때 이 지분의 경우에 이 토지를 농지로서 활용하는 방법. 내가 내 지분만큼 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요 부분도 문제가 될 거고요. 또는 이 토지를 나중에 경매 또는 현물 분할 요 방법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신규 택지 공급이 시작되게 되면 이 토지 소유주들과 협의를 통해서 수용으로 가게 되는데 그 수용할 때 현금 보상 내지는 채권 보상, 대토 보상 이와 같은 보상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고 현금으로 보상받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대토는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분 매각이기 때문에 대출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요. 이런 수용 방식에서의 그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 방식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지분으로 낙찰받은 다음에 어떻게 이것들을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법과 또 관련된 절차들 잘 알아두셔야겠죠? 저희가 겨울을 맞아서요. 12월 달에 저희가 온비드 공매하고 임장을 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커리큘럼을 혼합한 온비드 임장 스터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전에는 경매 물건 소개해드렸지만 공매를 통해서도 많은 물건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토지들이 특히 많아요. 500만 원짜리 토지들이요. 수백 건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방문하지 않고도 입찰할 수 있는 온비드 공매에 대한 다양한 공부들을 하게 될 거고요. 온비드 공부를 하고 온비드 이론 수업 외에 또 두 번의 임장 수업도 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현재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고 수강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 카페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함께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로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기 필독에 온비드 공매 강의 이렇게 저희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론 수업 4번, 임장 수업 2번 이렇게 6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개강은 12월 10일 화요일 오전에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평일 오전에 시간을 내시면 하실 수 있고요. 수업은 선능력 쪽에 있는 더 모임이라는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임장 수업을 하는 이제 사진 전경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임장을 통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공부하셨던 수강생들이 있으셨어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론 수업하게 될 거고요. 임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식사도 아마 중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번의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수업 들으셨던 수강생 회원님들이나 카페 회원님들은 혜택을 또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한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총 6회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회, 2회, 3회, 4회는 여기 이제 이론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2시간 동안 오전에 진행을 하고요. 두 번의 임장 수업은 물건을 직접 방문해서 공매 물건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 같은 물건.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임장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함께를 통해서 온비동매 이론도 확실하게 배우고요. 임장을 통해서 물건을 같이 분석하는 이런 내용까지 함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정된 인원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어서 조기에 마감될 수 있거든요. 선착순으로 현재 신청받고 있으니까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 통해서 방금 카페 공지글로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